오늘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뭐 특히 북한과 경제 협력이 어렵다, 안 되는 이유, 북한과 경제 협력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과거 지금도 뭐 사회주의입니다만 사회주의 국가 버마에 있던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버마, 지금은 이제 미얀마라고 합니다. 그 미얀마라는 말의 그 뜻은 swift and strong, 빠르고 강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미얀마라는 게 그 버마의 상사 주재원으로 4년 있었습니다. 직전에 그 5년은 싱가포르에 주재하면서 제가 생쥐가 이제 풀왕불이 드나들듯 짧게는 이틀, 길게는 닷새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수도 랑군을 드나들었습니다. 약 4년을. 제가 이제 주로 그때 이용하던 항공편이 타이항공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방콕을 2시간 정도 날아가고 방콕에서 갈아타고 랑군까지 정확하게 1시간 5분을 날아가면 랑군에 도착을 합니다. 싱가포르고 랑군을 직항으로 하는 그 싱가포르 항공 자회사가 있긴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 뭔가 불편해서 제가 잘 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불교 국가답게 이제 타이 항공을 타면은 느긋하고 서비스도 꽤 괜찮습니다. 혹 방콕에서 하루 이틀 더 머무르며 싱가포르와는 다른 본격 열대 국가의 정치를 맛보는 것도 작고 좁은 싱가포르에서의 그 주재원 생활에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랑군에서 제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 버마 독립의 지도자 네윈의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장남이었는데도 사업도 관직도 하다못해 국영기업의 임원자리도 못하게 해서 낭인으로 지내던 처지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네윈은 1960년 쿠데타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형님처럼 떠받들며 북한을 2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 5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집단 통제한다는 551가제가 있는데 그 비슷한 제도도 버마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똑같습니다. 아주. 이런 곳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가 북한이 파견한 군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해서 경제부총리 등 17명이 사망한 사건이 1983년, 지금부터 40년 전 10월 9일에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입니다. 전 대통령은 그 당시 네윈과의 회담 약속도 없이 버마를 방문했었습니다.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당 대표를 못 만난다. 이거는 방문의 격이 그만큼 떨어지는 일입니다. 결정적인 실권이 없는 행정부 수반을 100번 만나봐야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백지화 되는 곳이 당 독재 국가입니다. 김정은 밑에서 난다긴다 하는 놈 만나서 수백 번 약속 받아봐야 김정은 말 한마디에 휘가닥 뒤집히는 곳이 그래서 북한입니다. 김정은이가 스스로 뱉은 말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군사정권이 했던 버마의 당시 내각 주요 포스트는 어깨에 별이 번쩍이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생을 군 생활로 보낸 군인들이 정치나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버마에 와서 사업을 하자면 아무리 아껴도 5천만 불은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 연 6% 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6%에 해당하는 300만 불은 벌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지. 그걸 못 벌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은 그 장관들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SK같이 큰 기업이 왜 이자 들어가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냐? 자기 돈으로 하면 이자 낼 일도 없지 않느냐? 사정이 이런데 무슨 투자고 합작사업이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회사가 건물 짓고 기계 들여오고 온갖 설비와 시설을 마친 후 제품을 생산하려면 원부자재를 또 들여와야 합니다. 건물 짓고 기계 들여오고 설비 들여오고 하는 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 원부자재 들어오는 데서도 제동이 걸립니다. 물건을 선박에서 내리는 문제부터 통관과 운송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국가가 기업을 설립해서 온 국민이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 공급한다는 게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인구가 3천만 명일 때 한 사람이 1년에 신발 3켤레면은 뭐 1년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9천만 켤레를 생산하면 국민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입니다. 여기에 무슨 디자인 멋, 칼라니 하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사이즈별 생산 수량만 달성하면 그 나라에서는 온 국민이 신발 걱정은 안 하고 산다고 보는 겁니다. 옷도 그렇고 칫솔도 그렇고 치약도 그렇고 감기약, 소재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생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툭하면 입고 나오는 인민복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당 대회나 행정일꾼들, 소위 상급, 장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민복 툭하면 입고 나오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그래서 이제 비료공장, 물고기 양식장, 축산농장 등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발, 치약, 감기약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식량을 돈을 벌자고 만들어 판다. 이런 자본주의자는 인민의 적인 것입니다. 드넓은 땅에서 사람들 시켜 농사지어서 생산된 쌀을 돈 받고 파는 땅 부자 지주들은 인민의 적인 겁니다. 이익을 내는 기업이 없는 북한에 기업인이 돈을 벌겠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란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익에 대한 개념, 원가에 대한 개념, 재투자에 대한 개념,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북한에서 원재료, 즉 자재에 얼마간의 인건비를 집어넣어서 생산한 물건이 수출이 되어 달러로 입금이 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름 위를 걷는 산책과 같다고 했습니다. 돈 들고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은 곧 돈을 들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제 전환이 없는 비즈니스 자체가 경제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말이 체제 전환, 네 글자지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식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6.25 전쟁의 와중에서도 정부가 보따리를 싸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느냐, 제주도로 임시정부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이승만은 피난지 부산에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주기 전에 주민들이 앞장서서 길도 고치고 쓰레기도 줍고 퇴비도 만들고 스스로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정부가 약간의 보조금도 주고 해주도 하던 게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국민의식이란 게 이렇듯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인기를 생각지 않는 국가 지도자의 끈질긴 노력이 있고서야 국민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왕창 풀어 표를 달라고 하는 포퓰리즘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의젓한 국민의식이 오늘 있게 됐습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공금도둑질을 서슴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북한처럼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선거일이 3월 9일입니다.